자, 아무것도 없는 빈 디렉토리 또는 여러분이 생성할 디렉토리 하나 만들 겁니다. 현재 위치에다가 bstep 06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자, git bash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할 건데요. 물론 앞전에 우리가 기본 리액트를 깔아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전역에다 깔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새로운 컴퓨터 바뀌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npm install global create react app을 통해서 한번 컴퓨터 전역에 설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뭐 이것 자체 설치하시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한번 설치했다면은 당연히 에러 나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로 깔리거나 할 겁니다. 자, 이건 컴퓨터 전역에 깐 거고요. 현재 위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컴퓨터 전역에 깔은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에다가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컴퓨터 전역에 깔은 건 그냥 기반이 된 거고 내가 사용할 위치 디렉토리를 하려면 npx 그 다음에 create react app 쓰시고 뒤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프로젝트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b step 06 저는 이렇게 쓸 거니까. 문제는 카멜 케이스는 먹지 않습니다. 카멜 케이스는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행 버튼 누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위치로 이동을 해야겠죠.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동할게요. cd 여기 바로 위에 써있죠. b step 06 자, 위치 이동 해놓고 npm 스타트 하기 전에 자, 우리는 코드도 열어야 되니까 코드 자, vs 코드 실행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npm 스타트 하고 누르시면 자, 이제 이 gitbash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브라우저 싱크가 돌아가는 거니까 따지면 서버가 구현돼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쓰다 보면 여러분이 잘못 써서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 나는 경우 중에 JS 파일을 잘못 써서 아예 연동 자체가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당하는 파일을 지워도 에러 메시지가 뜨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많이 수행했죠. 이 데이터들을 그냥 아예 꺼버리고 다시 수행해야 돼요. 끄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돌아가는 거 끊으려면 그쵸, 컨트롤 C 누르시면 그냥 꺼집니다. 네, 그냥 꺼져요. 그래서 npm 스타트를 하면 동작을 하게 될 거고 컨트롤 C 하면 꺼집니다. 혹시라도 동작을 몇 번 하고 에러 메시지 막 확인하고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된다, 계속 에러만 뜨더라, 그러면 껐다가 다시 npm 스타트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상태가 어떤 데이터가 에러 났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기 위해서는 켜놓고 쓰시는 게 낫겠죠. 당연히 컨트롤 C 꺼버리면 동작 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브라우저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앱 하나를 깔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없어진 거다,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자, 저는 웹 스토어로 갈게요.
자, 구글 웹스토어로 가시면 뭘 검색할 거냐? 리액트를 검색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죠? 리액트 디벨로퍼 툴이라고.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브라우저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어디에서 뭘 연결해서 어디서 뭘 연결했구나. 보기 편하겠죠. 확인하기 편하고.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뷰도 뭐 스벨트도 각각 다 있어요. 각 회사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요. 얘뿐이 아니라 기타 다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갖다 쓰십시오. 자, 그리고 자, VS 코드에서 저는 git ignore 잠깐 볼게요. 자, git ignore에 다른 건 모르겠어도 일단은 첫 번째 노드 모듈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git ignore는 제가 써본 결과 잘 동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동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데이터 파일들은 여러분이 쓰시던 git ignore에서 여러분이 연동했던 git ignore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내보내지 않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야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요게 내부에서 git ignore 있으면 잘 안 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의 가장 상단에 있는 git ignore에 데이터를 추가하시고 나면 당연히 git으로 git ignore는 제일 먼저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시작하셔야겠죠. 자, 겸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가된 데이터들이 쭉 있겠죠. 일단은 git ignore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내용들 그냥 생성한 거 그대로 자, 담아서 올렸습니다. 뭐 이거는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세팅 내용이 된 거다 라고 하는 것만 첨부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기 전에 그럼 리액트를 사용할 때는 VS 코드의 여러 가지 모듈들 쓰는 게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익스텐션 뭐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개만 찾아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자, 리액트라고 바로 검색하시면 익스텐션 중에 ES7 리액트 해가지고 네,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설치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밑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라는 것도 있어요. 코드 스니펫. 지금 제가 이걸 깐 건 only 스니펫 때문에 깔았습니다. 사실 뭐 거의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원하시면 타입스크립트 까시면 되고 그 밑에 처음에 깐 거랑 거의 별표의 개수가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리액트 익스텐션 팩이라고 요것도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 ES7이고 이건 6고 이런 차이니까. 자, 일단 저는 요건 안 할까요? 자, 이런 것들 깔아주시면 돼요. 필요하신 거 여러분 써보시면서 괜찮은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폴더 보겠습니다. 노드 모듈, 이런 게 있구나. 엄청 복잡하네요. 패스. 퍼블릭,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dex.html이 이곳에 있습니다. index.html. index.html에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주석만 일단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석 지워볼게요. 설명 써있기는 해요. 여기 파비콘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써서 파비콘을 불러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웹폰트 사용은 뭘로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웹폰트는 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은 npm start고 yan start라는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동작하게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해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바디에 들어가는 코드는 딱 2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들어가는 내용들 뭐 사실 모르시는 거는 거의 없겠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메타 태그 이건 뭐 매번 하던 거죠. 자, 테마 컬러 이건 쉽게 말하자면 그냥 테마 컬러. 네. 진짜로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으니까 괜히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보던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변하진 않는군요. 그냥 뭔가 테마겠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자, 디스크립션. 자, 요거는 뭐냐면 검색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내 사이트 검색할 때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스크립션 또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립션은 약간의 문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키워드는 키워드 헷갈리네, 오랜만에 봐서. 자, 그거는 그냥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 여러분의 블로그를 찾을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찾을 때 검색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디스크립션과 함께 넣어두시면은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구글에 쉽게 검색을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메타 태그를 이용하고 키워드인지 잊어버렸네요. 자,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메인 패스트 이건 뭘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자, 뭔가 찾아보면 나오겠죠? 여튼 중요한 건 이거 하나, 루트. 자, 루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왼쪽에 우리가 쓸 때는 여기다 JS 파일을 분명히 연동을 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파비콘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니까 패스, png, 패스. 네. 요게 이제 아까 봤던 mainfest.json 요걸로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보면 파비콘은 이걸로 연동했고 png는 로고 연동했고 뭐 했다, 뭐 이런 간략한 정보겠죠.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런 데이터들 그냥 간략한 내용들이 뭔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자료 위치는 요 src라고 하는 곳이에요. src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여기 apptest.js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지우셔도 돼요. 삭제. 그 다음에 로고는 그냥 svg, 그냥 로고 아까 요거 돌아가는 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vg 파일을 일러스트나 이런 걸로 수정 가능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색깔 하나 써 있죠.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 로고 같은 경우는 svg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할 때 svg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해서 수정하시면 내 마음대로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겠죠. 자, 참고하시고, 이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로고 지울게요. 삭제. 그 다음에 리포트 웹 JS, 사실 얘도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셋업 테스트, 얘도 필요 없어요. 두 개 삭제. 헷갈리시면 그냥 두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 처음 보시는데 이런데 아까 있던 데이터들이 있으면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쓸 것만 남겨놓고 싹 지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앱JS 제가 지운 적이 없는데, SVG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앱JS에 SVG가 없어서 에러가 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로고.svg, 로고.svg, 리포트가 없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앱JS에서 보면 로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리가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쓱 지우시고 얘도 지우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 지울 건데 연관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자, 테스트만 지울게요. 요건 살려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리포트 웹 바이탈즈 이건 남겨놓고 인덱스.js의 마지막 줄은 살려놓을게요. 자, 가급적이면 index.js는 일단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내용 결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앱JS에서 로고가 아까 에러났기 때문에 로고를 지웠어요. 자, 안에 들어간 데이터 중에 요거 div의 클래스 네임은 앱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지우기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자, 아무것도 안 지우고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헷갈리니까 지운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src 안에는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앱 css와 앱 js와 인덱스 css와 인덱스 js 동일한 이름을 가진 css와 js 그대로 살려 있고요. 얘 빼고 앱 js에서는 import 앱 css와 그 다음에 함수 펑션 앱 괄호 되어 있는 함수 이름이 되어 있고 안에 return 무언가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아이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이제 JSX 또는 웹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 함수를 내보내기 위해서 export default app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들어있는 함수의 데이터를 뭐 하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내보냈느냐? 앱 JS와 연결된 거는 index JS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자, index JS를 가서 보시면 맨 위에 import react from react 만든 적이 없는 데 있네요. 그 다음에 DOM 있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리액트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쓰는 거고, index.css는 요거죠. 패스 요거 app from.app. 자, 이게 뭐냐? app.js를 말하는 겁니다. 끝에 JS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Node.js 기반으로 불러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능은 ES6 돌아가는 거겠죠. 자, 내보낼 때 규칙, 함수의 이름을 그대로 내보낼 건데요, 이때 이렇게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형식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HTML이 들어가 있는 통째의 형식을 컴포넌트, 정확하게 말하면 JS 뿐이 아니라 CSS든 뭐든 그냥 파일 자체를 컴포넌트라고 해요. 자, 그때 내보낸 이름을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게 되어 있고요. 파스칼 형식으로. 그 아이를 불러올 때는 이름을 바꿔도 돼요. 파일 이름과 불러올 데이터의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러온 파일의 이름과 여기 앞에 있는 이름을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앱.js라는 이름을 우리는 앱이라고 불리겠다 라고 대처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my 앱이라고 불리겠다 라고 하셔도 잘못되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가급적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리액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리액트 도미라는 기능을 통해서 렌더라는 함수를 수행하겠다. 그 렌더라는 함수는 안에 처음 보는 리액트 스트링 모드라는 영역 안에서 앱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말이 거창한 것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처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액트 스트링 모드라는 태그 안에 앱이라는 태그를 넣겠습니다. 그 기능을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된 기능을 어디에다가 루트 id 루트라고 하는 곳 내부에다가 심어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id 루트는 이미 아까 보셨던 index.html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루트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랩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바꿔야 되니까 이 자리도 랩이라고 바꿔주시면 동일하게 id 랩이라고 바뀌어서 데이터가 수행되겠죠. 지금 다 지워서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루트 그대로 놔두니까 딱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index.js는 그냥 외부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심어주고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렌더링, 소위 렌더링 한다 그러죠.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index.js를 건드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닫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곳은 이 app.js를 기준으로 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은 일단 약간의 그냥 전체적인 느낌, 개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브라우저 내용이고요. 왼쪽에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예 못 볼 정도의 내용은 아닌 형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CSS 불러온 거고요. 그냥 내가 쓰고자 하는 HTML 문서가 그 전에 index.html에서 바디 안에 쓴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 안에 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을 앱이라고 썼죠. 앱 안에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쓰면 돼요. 어떻게? 쓰던 대로. 헤더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헤더. 그 다음에 섹션 필요하신가요? 섹션. 아티클 필요하신가요? 아티클. 푸터 필요하신가요? 푸터 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들까지 같이 있으면 같이 쓰는 형식이 될 테니까 싹 지우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index.js에서 불러와 사용할 때 여기 한번 감싸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는 인덱스에서 루트라는 태그 안에 담기니까 지금 이거는 앱이라는 태그는 루트 태그 안에 앱이라는 태그 두 번 감싸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자,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만 결과 한번 볼게요. 여기 루트라는 태그 보이시죠? 펼쳐보면 앱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펼쳐보면 방금 전에 제가 썼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HTML 밖에 안 썼어요. 딱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뭐 추가적인 기능들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기능을 찾아서 볼 수 있죠. 여기 컴포넌트 프로필러 아까 앱 하나 깔았잖아요. 요거 리액트 디벨로퍼. 그래서 리액트로 구현되는 아이는 요게 뜹니다. 컴포넌트는 전 현재 앱이라는 컴포넌트 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뜬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튼 돌아와서 보면 난 루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앱을 하나 더 하느냐, 난 이거 필요 없으니 안 쓰겠다. 자,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깨끗하게 지우고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턴은 무조건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해요. 저장해도 에러라고 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띄워줍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에러는 무슨 에러일까요? 자, JSX 요소는 무조건 태그로 감싸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무조건 바나나는 이 함수를 내보낼 때는요 하나의 태그를 내보내야 돼요. 한 덩어리의 태그를 내보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한 덩어리 태그.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형제 요소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가장 상위 부모의 한 덩어리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있을 때는 에러가 없었어요. 왜? 이 네 개들을 요 div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에러가 안 나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럼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쉬운 거, 어쨌든 하나를 묶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태그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내용이 없는 그냥 빈 형태를 가지고 만드시면 결과물은 루트 안에 이렇게 빈 영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플래그먼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플래그먼트는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리액트에서 불러와서 사용하셔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없으면 여기 에러 중에 프라그먼트라고 써있죠. 프라그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싸든가 빈 걸로 하든가 뭔가로 감싸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요 이야기고요.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플래그먼트라는 아이를 만들게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난 거 보이시나요? 자, 프래그먼트라는 기능을 불러와서 적용을 한 겁니다. 빈 걸 쓰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때 보시면 콘솔에 에러가 되게 많이 뜨는 경우가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 전에 썼던 에러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깨끗하게 지워질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리액트의 기본 개념인 건데, 리액트는 기존에 뭔가 작업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확인하고 새로 고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해요. 우리 여태까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하고 저장하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새로 고침을 했잖아요. 이제는 얘가 새로 고침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작업에 그냥 알아서 추가 삭제 그냥 변화만 감지하는 것 뿐입니다. 오로지
딱 그렇게만 봐요. 자, 이 프래그먼트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으니 그냥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어떤 JS 파일을 쓰든 내가 태그 형식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내보낼 때 JSX는 무조건 큰 틀은 하나의 영역으로 감싸줘야 된다. only 그거 하나.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기법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거 불러와야 되니까,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빈 영역으로 만드시면 되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앱.js 다시 돌려놓은 상태고요. 다시 깔았습니다. div, 일단은 리액트는 무조건 함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형태에서 리턴으로 값을 반환해서 어딘가에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이 넘겨줄 때는 무조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태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 JX를 우리는 그냥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 이거 이름 자체가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빈 태그를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태그가 몇 개가 되든 형제가 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대로 빈 i를 내보내게 되면서 요 태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어색한 아이지만, 통째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통째로 내보내기 위한 그냥 간단한 약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클래스 이름. 자, 리액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라고 하는 네이밍과 HTML에서 들어가는 클래스 네이밍이 둘이 겹치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바로 클래스 네임입니다. 클래스 네임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클래스라고 지정이 됩니다. 알아서 리플레이스 해줘요. JS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해요. 왜? 내가 사용할 아이가 JS에서 클래스인지 HTML에서 클래스인지 헷갈릴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필요한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고 저장하시면 알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제가 에러를 하나 내볼게요. 콘솔에 보시면 현재 없죠. 저는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줄 또는 중간에 있는 거 뭐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파일명에서도 에러가 났지만 저장함과 동시에 에러라고 떠있죠. 여덟 번째 라인에 로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에러를 띄웁니다. 여덟 번째 라인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로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표시가 뭐냐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외부에서 불러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써요. 외부에서 import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게 JS가 아니라면 이렇게 중간에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내용을 바로 직접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지 태그를 써가지고 sic 난 저기는 요 파일 불러올 거야 해가지고 .logo.svg 해야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반대로 불러와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JS는 이 리액트의 개념은 불러온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일부를 내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클래스 네임의 앱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현재 내용에 아무것도 없죠?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자, 요것에서 몇 가지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무조건 닫아주는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싱글 태그라고 하더라도 슬러시 뒤에 붙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태그를 이용하시거나, 자, 어떻게 쓰시든 결과물은 무조건 닫는 슬러시가 붙어 있어야지만 에러 없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적자마자 그냥 바로 나와요. 여기서 에러를 만들었다, 잘못된 에러를 만들어내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 알려주면 오른쪽 콘솔 창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서 누구누구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다가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이 파일의 사이트 이름을 하나 정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만들었다. 자, 분명히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써도 되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걸 어딘가 저장해서 매번 활용했으면 좋겠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기다가 P라고 썼을 때 해야지 뭔가 글을 막 썼다고 칠게요. 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UL 태그를 통해서 li 태그를 통해서 글을 쓰는데, 자, 커리큘럼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위에보다 뒤에 낫겠네요. 이렇게. 그럼 뭐 여기도 쓰겠죠. 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되게 귀찮고 어이없는 게 뭐냐, 이 이름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럼 우리는 JS를 배웠기 때문에, 자, 동일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매번 이름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몇 개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수 만들 때 함수 있으니까 공통 변수니까 여기다가 let 또는 const를 이용해서 my name 은 이렇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단순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요 my name이라는 이름을 갖다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용할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냐, h1 자리에다가 my name 그냥 이름만 쓰면 됐는데, 보시다시피 결과는 문자로 들어가요. 이거 안 되는데? 아, 얘는 다른 아이랑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배웠던 보관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상하게 달러가 앞에 들어가죠? 들어오긴 하는데,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JSX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내용으로 그대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변수의 값을
변수의 값을 이 중괄호 안에다 담으시면 돼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괄호 자체가.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p 태그를 썼는데 중괄호로 감싸면 이 p 자체가 그냥 JS 코드란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내가 주석을 슬러시 별표 슬러시, 우리가 알고 있는 JS 주석을 걸면 그대로 주석으로 인식을 해요. 네. 주석으로 인지합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먹기는 해요. 주석의 경우는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코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제대로 안 먹습니다. 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쓸 때는 조금 삐걱거리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핵심 뭐냐? 중괄호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쓴다. 이 개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변수명 갖다 쓰면 그대로 쓱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저는 여기 편에서 이렇게 써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변수를 쓸 때는요, 이 자체를 통째로 내보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함수 안에 이 컴포넌트라고 얘기했죠. 그냥 함수 자체를 이 안에 리턴이 되기 전에다가 쓰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밑에 쪽에 쓰거나 하는 경우로 발생합니다. 물론 이 변수의 경우는 당연히 밑에 쓰면 인식을 못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를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뭐 리턴 처리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펑션 안에 내부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주석을 한 줄 달아서 구분해 드릴게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에러를 만들어 드렸는데 에러를 만들고 다시 복원시켜서 문제없이 만들었지만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리액트는 기존에 있던 에러를 새로 고침이 되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 씌워서 계속 더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만 변경되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러를 삭제하진 않아요. 신경 쓰이시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이 시도 웹이라는 이 부분 모두 다 동일한 자리에다가 중괄호 쓰시고 필요한 변수를 적용하시면 똑같이 한 번에 결과가 적용이 되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H1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 살짝 해보고 싶습니다. H1에 대한 디자인을 하려면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여기서 있는 app.css에다 하시면 돼요. 네. app.css를 딱 들어가시면 요거잖아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뭔가 쭉 들어가 있어요. 아까 뭐 로고 뱅글뱅글 돌았던 건 요거 때문인 거죠. 로고 스핀 때문에. 요 앱 로고 스핀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니? 뭐 찾으면은 위쪽에 어딘가에 클래스 앱 로고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적용이 되어 있겠죠. 아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던 거니까. 자, 우리한테 이거 필요 없잖아요. 지우시면 돼요. 그나마 하나 있다면 앱의 이름인 요거 하나 말고는 딱히 없죠. 지울게요. 그럼 요 앞에 보이는 클래스 앱 자체를 약간의 디자인 바꿔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 민
하이트 5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먹잖아요. 다 먹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리셋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의 경우는 여기 index.css에 body 코드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index.c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셋과 common css를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index.js에서는 호출하는 css는 index.css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css는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앱에 관련된, 현재 보이는 요 앱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app.css에서, 즉 현재 밑에 있는 이 리턴에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쓰는 아이들은 바로 CSS를 호출해서 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컴포넌트끼리 연결해서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전체적으로 공간이 이런 거 싫어 라고 한다면 뭐 인덱스에서 처음에 바디, 마진형, 패딩형 쓰잖아요. 하는 것처럼 적용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나 인덱스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실 기본 리셋과 관련된 데이터들 열심히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h1 2, 3, 4, 5, 6 p 뭐 이런 것들, 마진 0, 패딩 0 뭐 이렇게 써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인덱스에 썼어요 그냥. 자, 평균적으로 index.css에다가 뭘 쓴다? reset.css와 common.css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스를 쓴다, 사스의 변수도 쓸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스타일은 index.js를 먼저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css 스타일은 여기 있는 app.css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는 모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파일로 넘겨버립니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넘겨서 그곳에서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bundle.js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든 아이를 다 한 번에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작업하신 것들은 그냥 결국엔 한 군데 몰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다 가져와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한 두어 개만 더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ul, ol 하면 우리는 많이 하는 게 리스트 스타일, non, 또 마진 패딩 없애는 거 또 있다면 지금 쓴 거에서는 dl, dt, dd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dex.css는 평균적으로 리셋과 common css를 넣어주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p.css는 app.js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아이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연결한다. 다른 곳에서는 그 다른 아이를 연결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추후에 조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변수명을 썼을 때 연동한다 정도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조금 너무 끝에 가 있으니까 패딩 살짝 하나만 넣어주겠습니다. 패딩, 이건 박스 사이즈가 없죠? 넣어주시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SS 내용들은 모두 다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더 버텀,
이런 식으로 뭐 마진 버텀 이런 식으로 모르시는 거 전혀 없죠. 폰트 웨이트 네. 잘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걸 가장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런데 CSS를 사용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JS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JS에서 사실 권장하는 웹표준 쪽에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여기 H1이 있으면 여기다가 스타일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색깔을 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개념 자체는 리액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요 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웃기는 거는 요 모양에서 살짝만 바꿔줘요. 잘 보세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와 밸류죠. 키와 밸류란 말이에요. 요 부분 자리에다가 중괄호를 쓰고 다시 중괄호를 한 번 더 써요.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설명하고 딱 써주면 네, 이대로 에러를 납니다. 아까 아예 아무것도 안 됐는데 뒤에 오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다운표. 하나 더 써볼게요. 컴마 여기다가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대문자. 자, 이거 뭐지? 잘 보시면 이 부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H1을 선택하기 위해서 const H1은 document.query selector 라고 써서 H1을 선택을 하고 해당하는 H1의 스타일 하고 이 뒤에다 다운표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붙여 넣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는 아예 점 컬러는 적용했었고 텍스트 트랜스폼은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그 전에 우리 썼던 내용이.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동작이 되게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뒤에 가야 되니까 리턴보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다시 사용하려면 함수 적용하고 뭐 해야 돼요. 지금은 당연히 안 먹어요. 자, 리액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적용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데 묶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은 property value는 쉽게 말하자면 객체잖아요. 객체이기 때문에 h1의 스타일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 내부에다가 객체 안에다가 컬러에 대해서는 샵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카멜 케이스라는 거는 뭐 뻔히 알고 계시니까 자 어퍼케이스 식으로 적용을 했을 거고 자, 이 적용할 내용들을 아까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 변수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H1에 적용할 스타일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는 거죠. 똑같죠?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여기다가 중괄호를 한 번 더 썼던데요. 중괄호 한 번 더 썼잖아요. 따로 보면 보여요. 여기 들어가 있는 앞에 값과 뒤에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니까 키밸류 형태니까 얘네들의 객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 객체를 적용하는 형태를 변수로 담아서 넣어주는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쓰고 싶다면 스타일은 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객체 타입으로 들어올 거니까, 얘는 객체 타입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자바스크립트를 쓰겠다라는 그 영역 표시예요. 이 영역에다가 객체를 쓰겠다, 이러한 객체 형식을 적용하겠다 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괄호가 2번 쓰는 거예요. 왜 2번 쓰느냐? 따로 빼보면 보입니다.